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제어 구조하고 그리고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1, 2강에 걸쳤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문의 개념이나 if문의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실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02까지 만들었으니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새 프로젝트 만들고요. 윈도우 데스크탑 마법사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챕터 03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제어, 그죠? 제어 구조 하고 조건문, 그죠?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 저는 이 드라이브고 여러분들은 아무튼 C 작업 폴더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하고 빈 프로젝트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리고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소스 파일에다가 대고 컨트롤 쉬프트 A 합니다. 그리고 나서 cpp 파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exam 01 이렇게 해서 C++ 파일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다는 안 배웠죠. 스위치문은 아직 안 배웠는데 아무튼 if문과 스위치 문이 있어요. 스위치 if문과 스위치 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if문과 스위치 문으로 제시한 조건 뭐라고 했죠? 이거를 컨디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명령을 다르게 수행하기 위한 문장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특히 우리가 if문의 종류, 그죠? if문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뭐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if문의 종류는 다 배웠는데 우리가 뭐가 있었죠? 그죠? 먼저 단순 if문, 그죠? 단순 if문이 존재했고, 그리고 if 하고 else 구문이 있었죠. 그죠? else 구문.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의 확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아니면 도죠. 그죠? 예, 그리고 다중 조건이 이제 들어갈 때는 if 하고 else if, 그죠? 그 다음에 점점점 조건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else. 이거는 솔직히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else는 옵션입니다. 옵션.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중첩 if 문이 있었죠. nested. 그죠? 중첩 if 문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if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구문입니다. 구문이므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그잼 01에서는 단순 if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단순 if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역시 샵 하고 include 하고 여기에다가 iostream을 이렇게 우리가 헤더 파일을 땡겨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네임스페이스 지정을 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using 하고 네임스페이스 하고 그리고 std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int void main 아니 뭐합니까? int main 하고 void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0 이렇게 해 줬습니다. 자, 이거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양수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0은 양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뭐 되는 것으로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해도 돼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다면 자 여기서 int 하고 자 우리가 input에서 언더바 num 하고 제로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cout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정수를 입력을 받아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슬러시 n end of line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안 하고 자 여기에서 in 그죠?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화살표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input num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if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력받은 input 언더바 num이 0을 초과하게 되면 자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내가 if 구조를 썼어요. 쓰니까 한 칸을 딱 내리니까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들여쓰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cout 하고 출력을 하는데 자 입력한 입력한 정수는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input 하고 num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혹은 는 그죠? 해서 여기에다가 양의 정수입니다 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end of line을 적어 주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엔터를 한번 더 쳐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버리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얘도 인텔리전스 기능이 아주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으면 통상적으로 여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제가 블록으로 안 묶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테스트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컨트롤 F5번을 눌렀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수를 하나 입력을 하라고 해서 10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입력한 정수는 10이 맞죠? 그래서 양의 정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번 해서 이번에는 내가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보죠. 그러면 출력이 안 되죠, 하나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 if예요. 단순 if.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cout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자리를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input 뭐죠? 조건식은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endl 해서 end of line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 붙이니까 지가 앞으로 가버려요. 내가 다시 이렇게 뒤로 보내봤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10 입력을 하니까 두 개가 다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1을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식은 참입니다 라고 출력이 돼요. 이게 조건이 참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아니죠.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웬만하면 뭐예요? 자, 이 중블럭을 이렇게 닫아주면 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블럭의 유효범위를 잘 살펴보시면 요거를 딱 갖다 대면 요거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딱 표식이 되죠. 요거 그죠?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요렇게 표식이 되죠. 요것도 역시 갖다 대봐요. 요거하고 매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하면 10을 넣으면 조건식 참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음수이면 참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88 했으니까 아무것도 출력 안 되는 게 맞죠. 그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시한 이 아래에서 제시한 조건은 입력한 숫자가 양수라면 그죠? 양수라면 이 뜻이죠. 참이어서 뭡니까? 이거 안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코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할 것이다. 실행한다. 그죠? 하지만 반대로 거짓이라면 뭐예요? 거짓이라면 요거만 CPU가 잠깐 살피고 거짓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밑에 거 실행한다 안 한다? 실행 안 하죠. 그죠? 예. 거짓이라면 명령어들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종료되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 블락 이거죠. 그죠? 이 코드 블락은 if 문의 영역을 표식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물론 그 실행될 문장이 명령어가 한 개라면 물론 실행될 명령어가 한 개라면 이 중괄로 코드 블락은 중괄로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초보자 초보자 때부터 웬만하면 if문이나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조건 줄 때 항상 한 줄 실행할 거라도 중블럭을 이 코드 블럭을
코드 블럭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지잖아요. 자, 이걸로써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하면 코드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거든. 줄여서 이렇게 우리가 딱 보고자 하는 코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 코드 블럭이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코드 블럭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이야 코드가 짧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코드가 이제 길어지면 여러분들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항상 프로그래밍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죠. 예. 자,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소스 파일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A 합니다. 그리고 역시 cpp 파일에서 이번에는 이그잼 02 그죠? 하고 짠 하고요. 이번에 할 거는 if문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if 하고 else 그죠? else 구문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50%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 하면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숫자는 0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홀수 아니면 짝수로 우리가 이제 홀 아니면 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if else 50%의 확률을 가지는 거고, 혹은 남자나 여자 성별도 50%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구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샵 하고요, include 해줍니다. include 하고 iostream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using 하고 우리가 namespace 해주고 std 이런 공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이렇게 잡아줍니다. return 0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하나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int 해서 여기에다가 num 이라고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int result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도록 하죠. cout 해서 여기에다가 0초가 음수 말고 음수와 0초가 및 음수 제외 정수 입력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받아야 되니까 cin 하고 어디다가 num에다가 받을 거예요. 그죠? num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을 입력을 하든 20을 입력을 하든
뭐 등등 해서 우리가 들어가겠죠, 숫자가.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관계연산자 기억납니까? 뭐예요? 넘 퍼센트 2, 그죠? 넘 퍼센트 2는 이거는 뭘까요? 그쵸? 이게 조건식에 들어간다 그러면 넘 퍼센트 2는 2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고, 안 떨어지고 1이면 홀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리절트에게 이렇게 담아 주도록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리절트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f 합니다. if 해서 여기에다가 뭐 result 이렇게 우리가 넣어줘도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거 나서 result가 만약에 뭐예요? 0이 아니라면 한다 그러면 우리는 not 해서 0 이렇게 줄 수 있죠. not 연산자. 0이 아니라면 뭐다? 홀수죠, 홀수. 그래서 cout에서 입력한 정수 값은 뭐예요? 역슬러시 하나, 그리고 또 역슬러시 하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특수 제어 문자 쓰는 거잖아요. 홀수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홀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입력한 값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뭐죠? num이죠. nu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요렇게 해주면 값은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0이 아니면 뭐예요? 짝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입력한 정수값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행을 했어요. 하고 나서 0초가 음수 제외 정수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10 입력을 했어요. 그럼 짝수겠죠. 입력한 값은 짝수입니다. 요거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10 하고 요거 한 칸 띄우죠. 이렇게 띄우고 여기에 end of line을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해서 end l, 그리고 여기도 end l 이렇게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9를 입력을 해볼게요. 하니까 입력한 정수값은 9 홀수입니다. 잘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이해돼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하나 줄이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if 구문을 살짝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if 하고 뭐 num 퍼센트 2 이렇게 하고 갈로 닫고 여기 갈로 닫아 가지고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러면 리절트는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10 하니까 짝수입니다.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1 하니까 홀수입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우리가 배웠듯이 int result 이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좀 보기가 좀 그렇다면 요거를 요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근데 묶으니까 문제되네요. 뭐 근데 여기에서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보죠. 되는지. 자, 10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9를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잘 됩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아주 코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거 지우고 이 조건만 이렇게 갖다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성향과 프로그래머의 스타일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깔끔해요.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좋잖아요, 일단. 그죠? 예. 초보자도 쉽게 보고,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식을 할 건가, 저렇게 표식을 할 건가는 이제 점차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죠. 프로그래밍에서 정답이라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실행 결과는 동일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풀어가는 과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력이라는 거는. 그죠? 예. 자, 시간이 벌써 이 정도 됐네요. 그러면 예제를 한 개 더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으니까요.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실습 시간에 또 이어서 합시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생각의 범위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